방송 사고 났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 나간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죠.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12월 탈당 후 신당 가능성의 촉각. 당내선 나가면 플러스. 수도권의 파괴력 분분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고 오시죠. 이 전 대표가 나가도 우리 당에서 빠지는 건 3에서 4%포인트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3에서 4%가 적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나가면 플러스다. 네. 오. 3에서 4%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변해야 되는 건 이준석 대표다. 배신의 아이콘도 이준석 대표다. 네. 3에서 4% 빠진다는 기사를 제가 어제 보면서 빠진 3, 4% 적지 않은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뭐라고 했느냐?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준석도 전 대표가 바로 즉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준석이 당을 나가면 당 지지율이 3, 4% 오른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면 즉각 이준석을 제명해서 당 지지율을 올리십시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내가 나가면 3, 4%가 오른다고 보는 거야? 화를 낸 거죠. 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비윤계 보수 신당론의 윤상현 여당 최대 위기. 네.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네.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당이 소위 말해서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어떤 파괴력이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차리면 국민의힘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네, 완전히 다르죠. 나가면 플러스다, 나가면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OX로 여쭤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면 플러스다. 하나, 둘, 셋. 앞에 꽂아주시겠어요? 네. 지금 일단 세 분은 X를 드셨는데 장기찬 최고위원께서는 기권입니까? 저는요. 네. 이 정치라는 게 지금의 단면적으로 뭐 O다 X다 이런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 보고 네. 먼저 인간이 좀 되라고 했습니다. 네. 그 생각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아주 신락 같은 가능성입니다만 네. 뭐 정치가 어떻고 선거가 어떻고 이전에 이분은 좀 그 주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회복해야 돼요. 안철수 의원을 보고 뭐 본인의 뭐 측근 평론가나 본인도 최근에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그 마라톤 뛰는 분한테 뭐 심장병 운운하고 병원 기록 공개하라고 하질 않나. 우리가 선거 결과가 안 좋았지만 강서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려운 선거인 거 알고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나. 이런 인간성으로는 선거공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당에 도움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걸 또 지도부인 제가 네. 들면 그걸 가지고 또 뭐 기사 쓰고 뭐 별의별 맥락 다 생략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이 프레임에 제가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OX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 네. 저는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네. 정치 이전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정치를 하고 선거공학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당 지도부 이전에 그래도 예전에 오래 알고 지냈던 동생으로서 여전히 발신할 수밖에 없고 다만 신락 같은 가능성 네. 만에 하나라도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서 본인이 그동안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네. 진정어리 사과를 하고 본인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걸 지금 딱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일단 당 주부에 내가 오라고 들면 또 이것도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취지는 어떤 입장인지 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네. X를 드셨어요. 예.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뭐 국민의힘 내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덧셈 뺄셈에 이런 뭐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내년 총선 전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장해찬 최고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우리 당을 떠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쓴소리 독한 소리 하지만은 이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이 총선을 만드는 과정은 훌륭한 정책과 또 국민들과 훌륭한 또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렇게 해서 민생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집권당의 면모 다 중요한데 네. 총선이라는 것은 이 당 저당 할 것 없이 당내 갈등이나 반목, 불신 이런 걸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총선 전략이에요. 막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정말 이 보수 영역에 우리 당을 생각한 그런 처신으로서 이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과 또 이준석 대표 이런 모든 분들이 깊은 노력을 또 성찰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인 것 같은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총선에 사활을 건 대통령이 이준석, 유승민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고 신당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신당이 보수혁신과 반윤투쟁을 전개한다면 민주당에게 악재로 작용할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OX로 여쭤봅니다.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의 악재다. 하나, 둘, 셋. 네, 앞에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종걸 의원님. 네, 앞에 꽂아주시겠어요? 거기 앞에. 네. 일단 이제 보수는 그냥 이거는 민주당 얘기니까 민주당만. 네. 신당이 못 나와요. 기본적으로. 신당이 나오면 위기다 뭐다 하는 게 괜히 네.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몸값만 띄워주는 거예요.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례신당이 네. 나올 신락 같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수도권 1000표, 1500표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시잖아요. 수도권에 선거 공탁금 내고 사무실 열고 내릴 후보군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오버하는 거예요, 그냥. 신당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 때문에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럼 XO 지금 두 개를 해주셨는데 왜 주상호 변호사님 왜 빼셨어요? X 끝난 악재가 아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아니 왜냐면 원래 품 있는 정치, 넓은 정치 그런 네. 걸 하는 거는 집권 여당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단일 대우로 단단하게 뭉쳐서 네. 이른바 왜냐면 우리는 행정부 우위 국가고 대통령을 배출하고 있고 대통령을 안고 있는 지금 정부 여당이 강력한 행정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행정집행력으로 독주하면 국민들은 견제합니다. 그렇지만 품 넓게 끌어안으면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박수를 쳐줘요. 그렇지만 또 야당은 야당대로 네.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단일 대우로 그 정부 여당에 맞서서 비판하고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의 시각이 좀 다른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뭐 인간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행동이 옳으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정부 여당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소수자라고 아주 매몰차게 내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당내의 문제도 있지만 야당까지 포함해서 네. 좀 정부 여당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품 넓은 정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OX로 좀 들어보는 과정에서 장해찬 최고께서 신당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이준석, 유승민 몸값 키워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유상범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들어보고 오시죠. 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당원권 정지가 내년 1월로 끝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되면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국민의힘은 그대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출마한다 그러면 경선을 거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뭐 당연히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공천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키는 본인에게 달린 겁니다. 거네요. 본인이 경쟁력을 갖춰서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면 거기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돼야죠. 이제 거기서 전략 공천만 3번 받는 분입니다. 험지긴 하지만 누구도 거기다가 경선을 참여시켜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일단 공천을 준다는데 왜 자꾸 신당 얘기가 나오게 들썩들썩하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릴 필요가 없어요.
네. 신당이다 뭐다 우리가 관심을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준석이 이 전국의 중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된 방송 많이 나오는 전직 당대표입니다. 저희가 네. 민생 위주로, 현장 소통 위주로 이번에 의대 정원 증가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 빨아들이는 중요한 이슈이고 네. 민주당에서도 찬성한다고 나오고 정성우 의원이 칭찬하고 네. 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갑자기 막 삭발하잖아요. 어느 분은 목포로 가져와라. 어느 분은 순천으로 달라. 이런 굵직한 우리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아젠다를 먼저 던지면 돼요. 그게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저 신당이고 무소속이고는 다 나중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민생 아젠다를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그동안 조금 약화되었었기 때문에 네. 저쪽으로 눈길이 가는 거고 선거 패배 이후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건데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의사정원 확대 이슈라던가 지방의 거점 국립대 공공의료 확충한다는 거 매우 시의적절한 아젠다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아젠다를 제2, 제3으로 발굴해서 민주당도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민주당 지금 호남 의원들 난리 났잖아요. 혹시나 의대 추가로 유치되는 거 자기 지역 놓치면 그 지역에서 재선되는 거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포고 순천이고 다 서로 이제 각각의 장소에서 삭발하는 거예요. 이런 민생 이슈와 피부에 와닿는 굵직한 대형 정책으로 우리가 승부하면 신당이니 뭐니는 소멸되고요. 신당은 네. 아무나 차리는 거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만만하게 보지만 네. 본인이 마이너스 3선할 때 3선한 분이고 국민의당으로 돌풍 일으켰던 분이잖아요. 비례신당은 지난번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그냥 아무나 다 차리게 됐지만 지역구에 후보 출마시키는 신당? 이게 지역구에 한번 출마하려면 대부분의 후보들은 전 재산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돼요. 네. 그거 못 찾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신당 아무나 차리냐, 못 차린다 이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제 보수 핵심과 반윤석열 투쟁을 전개한다면은 민주당은 악재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국민의힘 분란에 불을 지르는 행위고 네. 그렇게 신당이라는 것은 뭐 장혜천 최고 말처럼 저도 정치를 조금 했지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뭐 그러니까 신당을 가지고 이제 뭐 이 정치적으로 지금 벌써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어떤 뭐 협상을 하고 조율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고 정말 보수에 대한 진정한 뭐 그런 애당심을 가지고 네. 자신들의 성찰과 또 우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이런 갈등, 반목, 불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뭐 용광로를 우리가 당이 앞으로 잘 작동시켜 나가면은 이런 문제들을 잘 수습하면서 집권당의 훌륭한 국정 운영 면모를 가지고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신당을 차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뭔가 실제에 실존하지 않는데 이걸 지금 자꾸 뿜뿜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입장도 좀 같이 나왔습니다. 네.